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랭글, 우리 백스와 랭글 배웠던 그 랭글의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난이도 있는 작업들을 조금 해볼 거고요. 내용이 오늘 수업, 다음 수업 좀 어려워요. 좀 뭐 난이도가 있을 거고요. 이제 뭐 난이도가 있으니 있지만 취업하려면 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다기보다도 이제 꽤 유용하게 쓰일 만한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좀 닫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같이 만들어 볼 거는 거미줄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거미줄을. 이제 그냥 거미줄이 아니라 우리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이렇게 촥 쏘면은 이렇게 손이랑 저기 어디 벽이랑 붙어 있는 뭐 이런 종류의 거미줄을 좀 만들어 볼 거고요. 네. 라이센스 에러 같은다고? 자리를 이쪽으로 일단 옮겨올래요. 그게 제일 빠를 거예요. 해결하는 자, 그래서 그런 거미줄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잠깐만요. 제가 스파이더맨 작업을 직접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쪽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중국 영화 무슨 작업하면서 작업했던 뭐 스킬샷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거미에서 이렇게 사람 몸으로 이렇게 거미줄을 싸서 이렇게 막 붙이고 흔들고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긴 거미줄 다발 이런 거를 이제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게 저희 무슨 폭파나 이런 것처럼 뭐 반드시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만들면서 이제 주요한 좀 랭글, 뭐 백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켜졌나요? 네, 지오메트리 노단을 만들어서 아까 같이 드렸던 거미 파일을 거미 요 오브젝트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가져와 줬고요. 자, 이 거미 이렇게 사이즈를 보니까 다리부터 다리까지 1km 정도 되는 거대 거미예요. 자, 트랜스폼 노드로 0.01배 줄여서 시작하는 게 맞겠죠. 0.01. 자, 그러면 이제 얼추 이 정도 사이즈가 됐고요. 사실 이것도 지금 작은 건 아니에요.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네요. 되게 대형 거미고요, 사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대 거미고요, 거대 거미.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좀 움직임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해 주기 위해서 일단 어셈블로 팩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 그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트 팩 지오메트리. 그러면 이제 꼬리는 꼬리대로 몸통, 다리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선택해서 조절할 수 있겠죠. 우선은 꼬리를 조금 올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꼬리를 선택해서 T 뭐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핸들이 하나 생기면서 에디트 노드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돌려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테이션을 살짝만 이렇게 위쪽으로 조금만 28도 이렇게 해서 약간 위를 보게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약간 위로도 이렇게 올려줘서 이렇게 좀 하늘을 이렇게 쳐들고 있게. 왜냐하면 이제 거미줄 일로 발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를 든 모양으로 이제 좀 움직여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 중에 하나인 이제 매트릭스에 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VFX 혹은 게임에서 사실 더 많이 쓰이는데요. 어떤 물체를 이동하거나
혹은 돌리거나 혹은 스케일을 바꾸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야 이제 코딩을 하고 식을 써내려가니까요. 그런 거에 관한 일종의 학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제일 많이 보이는 거는 지오메트리의 미들 클릭 여기 좀 움직여 놓고 살짝만 미들 클릭 눌러보면 여기 뭐라고 나오나요? 로컬 트랜스폼, 월드 트랜스폼 이래갖고 이제 트랜스폼 정도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트랜스폼이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그거에 의한 어떤 하나의 그 식을 트랜스폼 매트릭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매트릭스는 우리말로 하면 행렬이고요. 행렬이라는 거는 이제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0, 1, 2, 2, 3, 0, 1, 1, 1 이렇게 여러 개의 숫자가 가로 세로로 배치돼서 사용되는 이런 거를 보통 행렬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행렬, 이제 영어로 매트릭스인데요. 이 매트릭스가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혹은 스케일링을 하거나 움직일 때 위치에다가 저 원하는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그 위치가 이동하거나 회전하거나 스케일이 되면서 변형이 돼요. 그렇게 보통 프로그램 안쪽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기 편하게 파라미터로 바꿔놓고 뭐 이랬을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랭글을 이용해서 이제 직접 그 매트릭스들을 가지고 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안에 들어가서 요거 일단 거미는 놔두고 이제 좀 뭐라 그러죠? 내용을 좀 보기 위해서 러버토이 하나를 옆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코드가 익숙치 않을 테니까 어트리뷰트 밥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밥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했었어요. 노이즈도 주기도 하고 색상도 넣고 뭐 이랬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포지션 P에다가 그냥 3 더하고 X에다 이러면 됐었죠.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은 우리가 트랜스폼 노드를 달듯이 이동, 돌리고, 스케일 이런 거를 하려면 백스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연산을 뭘로 하냐면 아까 말한 매트릭스라는 그 방법으로 연산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물론 백스에도 트랜스폼 매트릭스라는 노드가 있어서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피봇 뭐 이렇게 한 번에 우리 트랜스폼 노드랑 똑같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안에 내용들을 좀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트랜슬레이트라는 노드가 있어요. 트랜슬레이트. 그 다음에 로테이트라는 노드가 있고요. 로테이트.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는 노드가 있네요. 자, 가만히 보면은 아이콘들도 셋 다 비슷비슷하죠. 네. 그리고 안에 보면은 매트릭스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고 옆에 보면 트랜슬레이트. 로테이션은 매트릭스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앵글과 축. 그 다음에 스케일도 매트릭스라는 파라미터가 있고 스케일 어마운트.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들이 비슷하고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보라색, 처음 보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매트릭스고요. 자, 이게 뭔지 이제 잠깐 보면은 이게 이제 여기 있는 1000, 0100, 0010, 0001 이렇게 가로 4개, 세로 4개짜리의 이런 행렬이 바로 이 보라색 타입이에요. 자, 후디니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매트릭스는 4 곱하기 4 매트릭스예요. 4 곱하기 4.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포지션에다 곱해주면 이동도 할 수 있고 스케일링도 할 수 있고 회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그럼 진짜 그런가 멀티플라이로 한번 곱해보면요. 포지션에다가 이 트랜슬레이트 매트릭스를 이렇게 곱해보면 포지션의 매트릭스를 곱했더니 곱해지죠. 두 개가 다른데도.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를 포지션에 연결을 해보고 이제 이 트랜슬레이트 값을 움직여 보면 이렇게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 이게 트랜슬레이트 매트릭스고요. 네, 요거는 지금 잘못 들어갔고요. 자, 이번엔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로테이트로 얘를 바꿔보면 이렇게 X축으로 회전을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한 6.28 이런 걸로 봐서 라디안으로 돼 있다는 걸 얼추 알 수 있겠죠. 2파이가 360도니까요. 아, 그래서 이게 앵글이구나. 축을 바꿔보면 0,1로 바꿔보면 이렇게 도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만 돌려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도 이렇게 해보고 적당히. 자, 스케일을 한번 여기 이렇게 넣어보면은 이번에 이 값을 올리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x만 커지면 이렇게 되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포지션에다가 이 매트릭스들을 곱해주면은 그 포지션이 이 매트릭스에 따라서 이동도 하고 회전도 하고 사이즈도 커지고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그럼 이 값들이 어떤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면 바인드 익스포트로 얘를 매트릭스 타입으로 자, 매트릭스 어디 있죠? 여기 있죠? 16 플롯 가로 열고 매트릭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색깔이 이제 똑같아졌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값이 어떤 값인지 한번 좀 보면요. 자, 어이구야, 엄청 복잡하죠. 근데 얘가 아까 제가 4 곱하기 4가 기본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0번부터 15번까지 16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씩 끊어서 보면 돼요. 들어간 걸 보니까 1000, 0100, 그 다음에 0100, 0001, 0, 0.7, 1.6, 여기까지군요. 네. 10, 0.7, 1.6, 0, 1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칠판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써보면은 실제로 이런 값이 들어있는 1000, 0100, 0010, 그 다음에 아까 얼마요? 여기 0.7, 1.6, 0, 1 이런 값이 들어있는 매트릭스가 나온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는 똑같죠. 위에는 별거 없죠. 우리가 무슨 파라미터를 바꿨나 봤더니 트랜슬레이트를 보니까 0.7, 1.6 넣은 게 여기에 이렇게 그냥 차례대로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4사 매트릭스에서 이동을 관할하는 거는 요 세 개. 나머지는 이동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요게 이제 기본 디폴트 값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바꿔주면은 이제 저 포지션들이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직접 만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필요 없고 작업자들도 거의 대부분은 잘 몰라요. 이렇게 노드 구성해서 그냥 하면 되는 거라 그냥 곁다리로만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로테이션도 한번 보면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값들이 좀 적극적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죠. 예, 특히 축이 이렇게 한 방향이 아니라 좀 대각선으로 이렇게 축이 만들어져 있다고 치면은 꽤 극적으로 막 값들이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바뀌는 부분이 가만히 보면은 마지막에 요 0들은 안 바뀌죠. 끝에 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여기는 안 쓰이고요. 이제 요 안쪽에 원래 이제 뭐 코사인 사인 세타, 코사인 사인 세타 막 이렇게 해서 식들이 있는데 요 값들의 요 식들이 결국은 뭐하고 관계 있냐? 회전하고 얼마나 도는 건지 그 회전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일 쪽을 보면은 스케일 쪽을 보면
아, 여기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지? 지금 스케일을 y만 이렇게 1.6배 이렇게 올려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000, 0, 1.9, 00, 또 0001, 또 005 이렇게 해서 요 세 숫자, 여기 세 개, 이렇게 세 개가 스케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케일, 로테이터, 트랜슬레이트 이런 거를 매트릭스로 막 만들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인다. 저거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뭐 수학에 좀 관심 있는 분들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잊어버리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세 개의 노드를 곱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매트릭스가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연산을 이어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우리가 트랜슬레이트로 지금 0.7, 1.6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이 로테이트를 보니까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여기가 매트릭스죠. 그리고 이 매트릭스가 이렇게 디폴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얘는 뭐냐면은 먼저 0.7, 1.6, 0만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21도만큼 축으로 돌려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동, 회전, 스케일, 회전 이런 매트릭스를 계속 곱해버리면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이 연결된 마지막 매트릭스를 곱하면 이 연산들을 전부 차례대로 수행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다시 스케일을 이렇게 끼워 넣어주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케일링까지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순서가 다르면 달라지겠죠. 순서가 다르면 자, 먼저 이동하고 스케일하고 그 다음에 회전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트릭스의 이제 뭐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계산들을 계속 이렇게 합쳐서 예를 들어서 이동하는 매트릭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스케일하는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개 곱하면은 이 매트릭스는 보통 M이라고 쓰거든요. 약자로. 그러면 이 매트릭스는 이동하고 회전하고 스케일하는 매트릭스인 거예요. 숫자 16개. 그러니까 트랜스폼 정보를 매트릭스 하나로 이렇게 담아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원리가 어디에도 쓰이냐면은 우리 카피 포인트 할 때 이런 매트릭스 연산으로 내부에서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트랜스퍼레이션, 뭐 P, 어트리뷰트 P에 의해서 이동을 먼저 시키고요. 오리엔트가 있으면 먼저 오리엔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P 스케일에 따라서 또 스케일링을 하고요. 뭐 이런 몇 가지의 매트릭스를 차례대로 곱해서 카피 포인트 노드가 적용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어찌됐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에서 연산을 하고요. 자, 이거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가만히 보면은 뭐가 없냐면은 피봇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회전한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피봇이죠. 여기 중심으로 돌릴지, 여기 중심으로 돌릴지.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여기 중심으로 스케일할지, 저기 트랜슬레이트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피봇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피봇이 없어요. 항상 원점 중심이에요. 원점 중심. 그래서 만약에 피봇이 있는 어디를 중심으로 돌리고 싶어 이럴 때는 자 이렇게 볼까요? 여기 싹 지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이 얘가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얘를 센터 중심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돌리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자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면 여기가 피봇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subtract 이렇게 해서 포지션에 먼저 프로모트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먼저 포지션을 5만큼 아니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5니까 5만큼 이렇게 더해서 원점으로 옮겨 놓고 이러면 옮겨지겠죠? 네. 어디가 있니? 얘가 플롯이 아니라 벡터. 이름을 피봇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피봇.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피봇 마이너스 5겠네요. 네,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5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5만큼 이렇게 옮겨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매트릭스를 로테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로테이트를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Y축으로 돌려볼게요. Y축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피봇만큼을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이 파라미터로 빼볼게요. 네, 실제로 이렇게 마치 요 마이너스 5, 0, 0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피봇이 만약에 여기면 얘는 마이너스 2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봇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피봇만큼 먼저 빼서 위치에다 옮겨놓고 계산 다 할 거 하고 다시 제자리로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밥으로 이제 작업한 걸 봤고요. 이거를 랭글로 하면 어떻게 되나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트리뷰트 랭글. 그래서 랭글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함수들이 존재하고요. 함수 이름은 당연히 translate 혹은 rotate, scale이라는 함수예요. 자, 함수를 이렇게 헬프를 보니까 들어오는 파라미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매트릭스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얼마나 스케일링 할지 벡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매트릭스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얼마나 돌릴지 값을 넣고 그 다음에 벡터로 축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함수가 제일 먼저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항상 매트릭스가 처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매트릭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밥에서 봤던 요거예요. 요거.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트릭스의 기본값은 이렇게 1000, 0100, 0001, 0001, 0010, 0001 이렇게 이게 디폴트 값이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를 쓰려면은 항상 매트릭스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되게 귀찮은 일이에요. 1000, 0100, 0010, 0001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르냐? 제 이름이 좀 함수 이름은 ident예요. ident.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의미는요. 숫자로 따지면 1 같은 거예요. 1. 1이 뭐냐면은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0이 나오죠. 근데 모든 수에 1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죠? 그대로 1이 나오죠. 그런 그 값을 아이덴티티 값이라 그러는 거예요. 덧셈에서는 0이고요. 더해서 자기 자신 나오면 0이고요. 곱셈은 1인 거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1000, 0100, 0010, 0001 이 값이 어디다 곱하든 자기 값이 그대로 나오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구해주는 함수가 아이덴티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요. 매트릭스 M은 아이덴티 이렇게 해주면 M이라는 그냥 기본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translate 함수를 사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함수에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요 엔드 표시. 여기 있는 엔드 표시. 여기는 보면 벡터 어마운트 돼 있는데 여기는 end m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랭글 수업할 때 잠깐 수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써본 예제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아마 생각이 안 나실 거고 이제 그때도 기억 안 하셔도 된다 그랬는데 자, 요렇게 써 있는 요 변수는요. 값을 넣기는 넣는데 그냥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저기다 변수를 넣으면 요 위치에다가 값을 받아오는 함수예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따른 것 같은 경우는 int 그러면 정수를 받아오고 플롯 그러면 실수를 받아오는데 void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자 A는 이렇게 해봤자 A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는 함수냐? 그러면 여기에 방금 만든 m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2,0,0 이렇게 해서 얼마 움직일지를 넣어주면 결과를 어디다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주어진 m에다가 저 이동한 거를 적용해서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 P 포지션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P 곱하기는 M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2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매트릭스가 적용해요. 4면은 4만큼 적용된 거고.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적용하면 같이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이 다음에 회전을 다시 30도 정도 돌려볼까 이러면은 여기에다가 로테이트 이렇게 하나 해주고 자 매트릭스를 넣어줄 건데 아까는 여기가 아이덴티티 기본 매트릭스였는데 지금 요 함수를 실행하면서 얘가 오른쪽으로 4만큼 움직이는 함수로 바뀌었죠. 매트릭스가. 그 바뀐 걸 여기 그대로 넣어주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값 1 정도 그 다음에 축 Y축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만큼 이동한 거에다가 추가로 1만큼 Y축으로 회전하는 게 다시 한번 적용돼서 또 M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전까지 된 거고요. 당연히 이걸 바꿔보면 회전이 추가로 되고요. 얘를 바꿔보면 움직인 다음에 회전하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함수들, 트랜스, 로테이트, 스케일 이런 함수들로 매트릭스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추가로 연산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됐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후디니, 랭글과 백스의 매트릭스 연산 뭐 이런 거를 잠깐 공부를 해봤고요. 얘를 가지고 뭘 할 건지를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걸 도대체 뭘 어떻게 응용하려고 이 짓거리를 했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쟤를요 뭘 해줄 거냐면 다리를 좀 움직일 거예요. 사라라라라 걸어가는 느낌으로요. 다리들을 좀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리를 좀 분리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다리들을 전부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스플릿 정도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이 몸통이 될 거고요. 바디. 이쪽이 다리가 되겠죠. leg. 자, 그래서 이제 뭘 해줄 거냐면은 매트릭스로 로테이션 연산을 해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지금은 팩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언팩을 먼저 해주고요. 언팩.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ttribute wrangle 하나를 달아서 attribute wrangle 하나를 달아서 자, 아까 우리가 트랜스폼 매트릭스 한 것처럼 이제 회전을 시켜줄 건데 일단 매트릭스 M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몇 도 돌릴 건지 각을 정해주기 위해서 플롯 앵글은 채널 앵글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로 빼줄게요. 각을 몇 도 돌릴지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시켜야 되니까 rotat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m을 앵글만큼 돌리는데 축은 y축으로 이렇게 돌려줍시다. 이렇게 로테이트로 매트릭스를 좀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p 곱하기는 m 이렇게 해주고 파라미터 생성.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을 요거 앵글을 움직여 보면요. 얘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네요. 아, 잘 동작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동작은 잘 하는데 다리가 저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다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 요 자기 피봇을 중심으로 몸통을 중심으로 센터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저 같으면은 어깨를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피봇들을 좀 바꿔줄 거예요.
그런데 피봇이 보면 알겠지만 다리별로 전부 다르겠죠. 그래서 피봇을 미리 어트리뷰트로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레그에다가 포이치를 좀 돌려줄게요. 레그에다가 포이치, 프리미티브 이렇게 해서 각각 다리마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고요. 자, 싱글 패스로 요 다리 말고 이렇게 요 큰 다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쪽에다 빼서 컨버트로 얘를 한번 이렇게 풀어보면, 자, 여기 꽂혀 있는 요 부분을 피봇으로 쓰면 되겠죠. 요 점을요. 그래서 포인트 넘버를 이렇게 보니까 145번 포인트가 바로 요 다리에 이렇게 우리가 피봇으로 쓸만한 포인트인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다른 다리들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싱글 패스를 바꿔보면 3번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리셋 캐시. 얘도 145번이죠, 지금. 얘도 145번. 5번. 리셋 캐시. 얘도 보니까 145번이에요. 보통 모델러들이 이렇게 모든 다리를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 만들어서 타픽타픽 보통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넘버링들이 비슷비슷해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전부 145번이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해줄 거냐면 피봇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 달아주고 얘를 두 번째 인풋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팩된 요 지오메트리 포인트에다가 여기다가 피봇, 벡터 피봇은 두 번째 인풋에 아까 145번 포인트의 포지션을 갖고 오면 되니까 포인트 1번 두 번째 인풋에 포지션에 145번 포인트를 피봇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여기가 피봇으로 이렇게 값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를 이제 싱글 패스가 아니라 전체로 풀어주면 이제 다리별로 각각 145번 포인트가 피봇으로 저장이 됐겠네요. 이렇게 피봇이 들어왔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언팩할 때 그냥 언팩하면 피봇이 없어지니까 언팩할 때 트랜스퍼 어트리뷰트로 피봇 이렇게 해서 피봇을 밖으로 꺼내주고요. 그러면 이제 전부 피벗들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랭글에다가 적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어떻게 적용을 하냐? 아까 본 것처럼 먼저 피봇 적용을 하기 위해서 포지션에서 피봇을 빼주고요. 피봇 이렇게 해서 한번 빼주고 매트릭스로 움직일 거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해주면 피봇을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피봇이 적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리를 움직여 보니까 다리가 뭔가 아까랑 다르게 움직이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넓적 다리들은 피봇이 잘 적용이 됐는데 이 두 번째 다리들은 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길 중심으로 같이 돌아야 다리가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럴까요? 두 번째 마디 다리들은 얘의 피봇을 쓸 게 아니라 앞다리의 피봇을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다리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면은 자, 싱글 패스로 보면은 이게 홀수번들이 0번이 작은 다리, 1번이 큰 다리, 2번이 다시 작은 다리, 3번이 큰 다리, 이렇게 0, 1, 1, 이렇게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넘버링들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개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3, 4 어디 갔어? 0 뭐야? 네? 제가 뭐 잘못했나요? 잠시만요.
피스 블록, 피스, 머지 트랜션. 스탑 컨디션을 건드렸구나.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0번 다리는 0번 다리에 피봇을 쓸 게 아니라 그냥 1번 다리에 피봇을 쓰면 되는 거고요. 2번은 3번 걸 쓰면 되고 4번은 5번 걸 쓰면 되고 이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만약에 PT넘이 짝수라면 그러면 피봇은 자기 피봇을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자기 지오메트리에 피봇 어트리뷰트를 가져오는데 PT넘 더하기 1번 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보기 쉽게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짝수일 때는 그냥 피봇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하나 더 위에 거 0번은 1번, 2번은 3번 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게 피봇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랭글로 돌아와서 움직여보면 이제 다리가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쓱쓱쓱쓱 움직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파라미터를 만들었는데요. 이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걷질 못할 거고요. 각각의 다리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자, 우리가 만들어놨던 요 채널 앵글, 요 앵글 파라미터 대신에 어트리뷰트를 심어주면 되겠죠. 거기다 적절하게 이렇게 회전할 수 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어트리뷰트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발발발발 어트리뷰트,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쓸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 되게 좋은 거를 지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뭐냐면은 찹이에요. 찹 배울 때 그랬죠. 애니메이션에서 훨씬 많이 활용됩니다.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찹으로 다리의 움직임을 좀 제어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찹 네트워크로 옆에다가 찹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주기 함수겠죠. 일종의 그런 주기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드 중에 웨이브라는 노드가 있어요. 노이즈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걸 만들어주는 그쪽인데요.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모션 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웨이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인, 코사인 이런 걸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지금은 사인으로 셋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채널 이름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트리뷰트 앵글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이름도 앵글이라고 바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리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총 16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도 16개 정도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에서 15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앵글 0부터 앵글 15까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기억이 나시나요? 복습들 하고 계셨으면 기억이 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면 모든 앵글이 다 같이 주기가 올라가니까 웨이브 폼의 요 페이즈, 요게 바로 일종의 옵셋이겠죠. 옵셋. 페이즈가 여기에다가 자, 페이즈에다가 랜드 여기서는 뭘 쓰면 된다 그랬죠? $C 채널별로 다르게 더하기 적당히 시드 값 해주고 얼추 한 100 정도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이제 16개가 전부 다른 파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얼추 이렇게 웨이브들이 만들어졌고요. 이거 널로 해서 아웃 이렇게 해주죠. 널 해놓고 아웃. 아웃.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와야 되겠죠. 이 값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오는 그 뭐죠? 네. 가지고 오는 애들이 이제 채널이라는 노드로 지오메트리의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심어서 갖고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앵글 어트리뷰트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다가 일단은 앵글은 0 이렇게 해서 어트리뷰트를 하나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보다 랭글이 이럴 땐 더 빠르죠. 네. 그러면 이제 0도 이렇게 기본값으로 하나 만들어졌고요. 요 밑에다 이제 채널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샵에서 만든 채널을 앵글이란 어트리뷰트에다 이렇게 받아올 계획이에요. 자, 채널 로드의 옵션을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쓸 때는 자, 여기가 채널 T 얼마 이렇게 됐고 T에다가 요거를 담아 왔었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에 아까 만든 참넷의 아웃 이렇게 가져오고요. 역시나 스태틱이 아니라 애니메이티드 이렇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든 것처럼 여기가 앵글일 거고요. 이쪽도 앵글 이렇게 해주면 자 이제 앵글을 보니까 15개가 전부 다르게 어트리뷰트가 심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움직여 보니까 이 웨이브 폼에 맞춰서 어트리뷰트 값이 계속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샵에서 했던 요거를 이제 어트리뷰트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언팩 할 때 앵글도 같이 언팩을 해주면 이제 각각 어트리뷰트들이 이렇게 앵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 아까까지는 채널 앵글로 이렇게 해서 직접 받아왔었는데 채널 앵글이 아니라 골뱅이 앵글 이렇게 해주면 이제 모든 값들이 다 따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징그럽죠. 네. 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번째 다리는 첫 번째 다리랑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채널 아래쪽에다가 이 채널에서 이렇게 앵글을 받아온 다음에 이 밑에다가 아까랑 똑같이 어트리뷰트 앵글 하나를 달아서 아까랑 똑같이 요 그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요 그대로 이렇게 여기다 써줘서 이번에는 피봇이 아니라 앵글을 그 밑에 다리들은 앵글 이렇게 해서 값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리들이 붙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지금은 다리가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움직이죠. 이 많이 움직이는 거는 요 사인 웨이브가 값이 너무 커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샵에 들어가서 웨이브를 조금 조절을 해줄 건데요. 주기는 요거보단 조금 느리게 0.5, 느리게 더 빠르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요 값을 확 줄여서 이렇게 줄여주면 자 이제 플레이 해보면 얘가 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발발거리면서 앞으로 가는 네. 자, 리얼타임으로 보면 네, 이런 느낌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백스 10과 뭐 이런 걸 좀 채널이랑 이런 거 샵이랑 조합해서 이런 걸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다리랑 나머지를 합치면 되겠죠? 그런데 이쪽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컨버트가 돼 있으니까 몸통 쪽도 컨버트를 해주고요. 컨버트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머지 이렇게 해주면 이제 얘랑 이렇게 합쳐서 얘가 이렇게 걸어가는 이런 거미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 꼬리에서 거미줄을 놔서 그 거미줄이 사람을 이렇게 붙잡을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사람이 무거워서 얘가 끌고 가지 못하고 이렇게 바둥바둥바둥바둥 요런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려 그래요. 자, 그래서 역시나 여기다가 트랜스폼 노드를 하나 달아서 Z에다가 뭘 줄 거냐면은 모션 FX에 노이즈를 좀 줄라 그래요. 모션 FX에 노이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모션 FX 이렇게 노드랑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주기는 요거보단 조금 부드럽게 1.2 정도 해주고요. 하모니 조금 내리고요. 약간 더 부드럽게. 그 다음에 러프니스도 좀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지금 10으로 돼 있는데 좀 낮게
좀 줄여주고. 예, 이렇게 해줘서 다리는 다리대로 발발발발. 근데 예, 움직임 자체도 이렇게 끌렸다 밀렸다 이렇게 힘주면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 널 하나를 달아서 이제 이게 거미 쪽이니까 여기다가 소스 혹은 뭐 스파이더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스파이더. 네, 이렇게 해서 네, 거미의 움직임 자체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사람을 쓸 건데요. 예, 사람은 역시나 우리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요즘에 아주 즐겁게 쓰고 있는, 자, 캐릭터의 요 모켓 바이패드 3 이렇게 하나 눌러서 새로 만들어 주고요. 자, 타입을 왜 이게 항상 좀비를 쓰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비 타입에 그 다음에 아이들 002번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요 아이들 002번이요. 와, 이러고 있는. 자, 지금은 사이즈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이 거미에 맞춰서 사이즈 조절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OBJ 이머지로 아까 걔를 갖고 오고요. 모켓 바이패드 3에 요 지오스킨 이렇게 해서 얘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노드 하나 달아서 10배 정도 키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거미는 여기 있고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추 이제 사이즈는 뭐 비슷하게 맞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지금 현재는 폴리수업으로 돼 있으니까 컨버트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위치가 같으니까 뒤로 좀 옮겨줄게요. 이 정도? 네, 이 정도로 옮겨 놓도록 50까지 옮길까요? 네,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미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왜 이제 이 거미를 갖고 시작을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거미줄을 작업을 할 건데요. 거미줄 가닥이 보통 뭐 1개, 2개, 10개 이런 게 아니라 꽤 100개 이상 디테일하겠죠. 그러다 보면 거미줄을 만들 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처럼 포이치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포이치 노드 같은 걸로 라인을 만들고 이러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그런 모든 처리들을 백스로 맹글로 이제 백스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자, 거미줄을 디자인을 해줄 건데 거미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거냐면 이런 느낌이 나게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우리 스파이더맨 착 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예쁜 곡선이 나오게 이렇게 요 모양을 잡아줄 건데 여기에 가닥이 1개가 아니라 엄청 많이 들어있겠죠, 가닥들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잡을까요? 뭐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냈냐면 자, 여기에다가 라인을 그냥 여기 이렇게 있는 그냥 있는 이런 라인들을 잔뜩 만든 다음에 그러면 얼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라인들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센터에다가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센터에다가 얘를 이렇게 휠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원래 그대로 갖고 있고 가운데로 갈수록 센터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다시 멀리 가면 원래 위치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원리로 저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아, 여기까지. 네. 자, 좋은 지적입니다. 네. 자, fx 6기 요거 저장해서 공유 폴더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서 잠깐만 한 5분만 쉬었다가 끊고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공유 폴더에다가
예, 여기 올려드렸고요. 자, 5분 정도만 이따 시작하고 지금 아직 다 못하신 분들 좀 마무리하고 볼 거 보고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
작업 자체는 아까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작업은 아니고 이제 이 작업 자체보다는 이제 여기서 배우는 아까 매트릭스라던가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뭐 그런 종류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다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요. 자, 이제 센터 라인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센터 라인을. 그래서 일단 거미 꼬리에다도 센터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거미줄을 발사하는 곳 하나를 이렇게 점을 잡아 줄 거고요. 그래서 어디 보자. 어디를 잡아 줄까요? 어디가 좋으려나? 왜 이게 바뀌었지? 모르겠다. 자, 거미 꼬리에서 잠시만요. 두 개를 바꾸면 바뀌나? 네, 여기 하나를, 요 점 하나를 여기 언저리에서 이렇게 점 하나를 선택해서 블라스트 다시 여기 이렇게 선택해 놓고요. 점 하나 잡고 블라스트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요 점 하나가 이렇게 블라스트로 지워졌고요. 요거를 delete non-selected 이렇게 체크해서 요 점만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점을 항상 선택하고 여기서 말고 마우스를 여기 놓은 채로 탭키를 누르고 노드를 해야지 이렇게 값이 들어가면서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점을 하나 만들었고요. 사람 쪽에서도 이제 거미줄이 붙을 곳 하나를 정해주기 위해서 얼추 어디다 붙일까요? 네, 여기, 여기, 네, 여기 점 하나를 찍고 블라스트. 근데 지금 안 됐죠. 왜 안 되냐면은 점을 찍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를 선택을 해놓고 이쪽에다 블라스트 이렇게 해야지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선택이 돼 있어야 그 아래로 이제 노드가 만들어지고요. 역시나 delete, non-select 이렇게 해서 점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자, 이렇게 점 두 개를 만들고 이제 라인을 이어줄 거라. 자, 여기랑 여기를 어드가 아니라 머지 이렇게 해서 두 점을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어드를 달아서 이렇게 폴리곤에 바이 그룹 이렇게 해주면 이제 라인이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미가 여기 있고요. 사람은 여기 있고 라인이 이렇게 센터 라인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거미 다발을 좀 만들 거예요. 거미줄 다발을. 그래서 거미줄이 온몸에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거미줄이 나올 영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줄 거냐면은 요 스파이더 쪽에다가 우리 점 하나 여기 찍어 놨었죠. 얘를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노드를 이용해서 영역을 만들어 줄 거예요.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쪽은 컬러를 블랙, 이쪽은 컬러를 블랙, 그 다음에 이쪽은 컬러를 레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CD만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디스턴스를 한 0. 쭉 줄여서 얼추 한 요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영역에만 거미줄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스캐터 이렇게 노드 하나를 달아서 한 300가닥 정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300가닥 이렇게 전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영역에만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 오버라이드 프리메리얼 여기 체크하고요. CD 이렇게 넣어주면 잠깐 여기가 아니라 density CD 이렇게 넣어주면 CD를 이용해서 요 density 300개를 이렇게 찍어준 걸 볼 수 있어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 사람 쪽도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ttribute transfer 노드를 이용해서 요 사람 여기를 요 사람이 찍은 점 중심으로 영역을 만들 거고요. 컬러 사람에다가는 블랙 그 다음에 요 점에다는 레드 이렇게 해서 CD만 옮겨지게 해주고요. 컨디션은 어느 정도 할까요? 아까 요 거미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붙는 곳이니까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얼추 한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보다 좀 줄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요 정도로 할까요? 이게 너무 뒷면까지 가니까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스캐터 그래서 점이 개수가 같아야지 이렇게 1대1로 연결이 될 테니까 점은 똑같이 300개 찍어주고요. density에 CD attribute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점이 찍혀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두 점들을 이어줄 거고요. 자, 이어주려면 이제 각각의 점으로 이렇게 어트리뷰트 베이스로 이어주기 위해서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각각 포인트 넘버로 ID를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ID는 PTnum 그리고 얘는 옆에다도 여기도 똑같이 ID는 PTnum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제 이 두 개를 머지해서 합쳐주고 이제 어드 노드를 이용해서 폴리곤의 바이 그룹 그 다음에 올 포인트가 아니라 어트리뷰트 베이스로 ID 이렇게 해주면 이제 라인이 이렇게 쫙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다발이랑 이렇게 센터 라인이랑 두 개의 라인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줄 거냐면은 자, 이제 지금 배우는 것도 이제 제법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이제 랭글을 써서 이 거미줄을 이렇게 조절을 해줄 거란 말이죠.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커브유라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해주면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랭글 함수를 좀 배워볼 겸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쓸 거예요. 자, 우리가 거미줄을 조절을 하려면은 백스에서 거미줄을 조절을 할 때는 거미줄 한 가닥가닥을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거미줄, 첫 번째 거미줄 가닥, 두 번째 거미줄 가닥, 세 번째 거미줄 가닥 조절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밥이나 랭글을 무슨 모드로 사용을 해야 될까요? 프리미티브, 포인트, 버텍스, 디테일 이렇게 있잖아요. 랭글도. 그랬을 때 각각의 라인별로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되니까 포인트 랭글이 아니라 프리미티브 랭글을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하나의 프리미티브를 변경하고 다음 거 변경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리미티브 랭글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프리미티브 랭글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은 프리미티브를 갖고 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별로 포지션이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그래서
프리미티브에서 포인트를 다루고 혹은 포인트에서 프리미티브를 다루고 이런 방법을 지금 보려고 그래요. 자, 랭글이라는 그 백스는요. 어찌됐건 프리미티브 포인트 이렇게 그 클래스가 나눠져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커버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 계획이에요. 자, 우리가 이 라인을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점이 두 개밖에 없어서 휘거나 할 수 없으니까 자, 얘를 리샘플 로드를 달아서 점을 좀 늘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냥 막 늘릴 게 아니라 자, 여기에 리샘플 바이 폴리곤 엣지 체크해주고 개수를 500개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 499개 이렇게 하죠. 그러면 개수가 딱 500개로 떨어질 거예요. 세그먼트라는 게 요 간격을 말을 하는 거니까 499개 해주면 이제 토탈 포인트는 500개가 될 거고요. 우리가 스캐터로 300개를 찍었고 500개를 점을 만드니까 곱해서 15만 개의 점이 이렇게 찍힌 걸 볼 수 있어요. 자, 요 간격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우리가 만든 얘도 똑같이 리샘플을 해서 이렇게 500개의 이렇게 센터 라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개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휘어줄 건데요. 자, 어트리뷰트 랭글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번에 우리가 사용할 거는 포인트 랭글이 아니라 런오버를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티브 타입. 정렬하는 라인이 어디 갔죠? 스냅이어 사라졌네. 스냅이 어디 있지? 어디서 봤더라? 여기 있다. 네, 왜 없어졌지? Shift X.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랭글식을 써줄 건데요. 자, 오늘 배울 함수는 아까 매트릭스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배울 함수는 프림 포인트라는 함수예요. 프림 포인트. 그리고 프림 포인트. 자, 프림 포인트와 이제 프림 포인트는 둘 다 비슷한 함수인데요. 자, 프림 포인트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자, 얘는 뭐냐면요. 어떤 프리미티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인트를 리스트로 이렇게 리턴해 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 이렇게 있으면은 그 라인이 갖고 있는 모든 포인트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반환해 주는 함수인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오메트리, 자기 지오메트리에 프리미티브 넘버니까 프림넘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I 리스트에 뭐라고 할까? PTS 이렇게 해서 어트리뷰트 만들어 보면 각각의 라인들이 갖고 있는 포인트 넘버들이 이렇게 쫙 리스트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갖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저렇게 받아온 리스트를 갖고 우리가 배웠던 그 쌉솔버, 네이버 이웃 갖고 할 때 배웠었죠. 포이치를 돌려서 각각의 포인트별로 갖고 와서 뭔가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프리미티브에 있는 포인트들을 갖고 오는 함수가 이제 PTS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변수로 만들 게 아니라 그냥 int PTS 행렬 리스트 이렇게 해서 PTS라는 임시 변수에다 이렇게 담아놨고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두 개의 라인, 센터 라인과 자기 라인의 위치들을 갖고 와서 블렌딩을 할 거예요. 섞어줄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은 자기 위치, 가운데로 갈수록 센터로 이렇게 점점 블렌드 쉐입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벡터로 위치 두 개를 받아올 수 있게 pp1, pp2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 위치, 하나는 가져온 위치 이렇게 자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자기 위치는 골뱅이 P인데 굳이 저렇게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자, 라고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무슨
랭글이냐면은 프리미티브 랭글이에요. 프리미티브. 그 말은 포지션은 골뱅이 P는 포인트 어트리뷰트였죠. 그러니까 프리미티브에서는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써지기는 해요. 근데 위치가 포인트 위치가 아니라 프리미티브의 중심을 갖고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건 포인트별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골뱅이 P를 지금은 못 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프리미티브 랭글에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들 오늘 처리하는 거 배우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자, 제일 먼저 할 일은 이제 포인트 개수 여기 PTS로 받아왔으니까 for each 이렇게 해서 기억나시나요? for each.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받아올 거니까, 자, 뭐라고 해줄까? 여기다 PT라고 하나 만들어주죠. PT. 그래서 PT 세미콜론 PTS 이렇게 해서 하나씩 받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줄 건데,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헬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뭐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포이치를 쓸 때는 어떻게 썼나요?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면은 포이치 해놓고 int pt 그 다음에 여기에 행렬 이렇게 해서 행렬에 들어있는 이렇게 하나씩의 값을 여기다 저장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갖고 와서 썼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enumerated form 이래갖고 enumerated는 보통 이렇게 순차적인 뭐 이런 의미잖아요. 맞나요? 영어 단어를 사전을 본 적은 없어서. 네. 자, 그래서 for each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int index 세미콜론 그 다음에 어떤 타입 값 세미콜론 행렬 이렇게 써주면은 값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값은 0, 두 번째 값은 1, 세 번째 값 가져올 땐 3 이렇게 숫자도 같이 받아올 수 있는 형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for loop 돌리면은 0, 1, 2, 3, 4로 하잖아요. 근데 for each에는 한 개씩 값을 갖고 오니까 그 0, 1, 2, 3, 4 순서가 없는데 이런 양식으로 써주면 순서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아까 거기에 맞춰서 for each의 int I 이렇게 해서 몇 번째 포인트인지 현재 프리미티브에 그 다음에 int pt 포인트 넘버가 뭔지 그리고 이 pts에서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for each를 돌려볼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둘 다 쓰는지는 이제 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자, 뭘 먼저 가져올 거냐면은, PP1에다가 센터에 있는 포지션을 갖고 올 거예요. 센터에 있는 포지션을.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요 센터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두 번째에다가. 자, 그러면 위치 가져온 함수는 포인트 함수죠. 포인트. 두 번째 인풋에 있는 값을 갖고 올 건데 포지션을 갖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라인이 있을 때 첫 번째 라인, 첫 번째 점은 0번 포인트, 두 번째 점은 1번 포인트. 그래서 499번째 포인트는 499 포인트 갖고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게 바로 i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번째 위치의 점인지. 현재 프리미티브에. 이게 항상 0, 1, 2, 3, 4는 아니에요. 포인트 넘버는 전체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두 번째 거미줄은 자기 포인트 넘버는 500, 501, 502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런데 i는 0, 1, 2 순서니까 현재 0, 1, 2, 3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pp1에 저장을 할 거예요. 이게 센터 위치예요. 센터 위치. pp1. 자, 그 다음에 pp2에는 뭘 저장할 거냐면 자기의 포인트 위치를 넣을 건데 아까 말했지만 골뱅이 p는 쓸모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재는 프리미티브 단위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갖고 오냐? 마찬가지로 포인트 함수로 갖고 오면 돼요. 포인트 함수로. 그런데 두 번째 인풋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을 갖고 올 거고 자, 현재 포인트 넘버가 뭐냐면 바로 for each를 돌렸던 PT예요.
그러니까 프림 포인트라는 함수가 자기 포인트 넘버를 쫙 넣어줬으니까 그걸 하나씩 가져오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which로 현재 지점의 pp1, 그러니까 센터 이렇게 포지션 그리고 뭐죠? 그 자기 위치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얘를 위치를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러프라는 함수 두 개를 섞는 함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러프 pp1에 pp2를 섞어줍시다. 이렇게 pp1, pp2 일단은 0 이렇게 해보죠. 그러면 이제 pp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로 p로 골뱅이 p는 이렇게 해주면은 당연히 뭐가 변화가 없어요. 1 이렇게 봐도 변화가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골뱅이 p는 프리미티브에서는 못 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p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근데 p는 포인트 어트리뷰트고요. 포인트 같은 이렇게 포인트 함수 같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강제로 입력하는 함수가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바로 set point attribut이라는 함수예요. set point attribute. 프리미티브를 입력하게 되면 set prim attribute이겠죠, 이름이. 그래서 함수 양식을 이렇게 가로열고 보니까 여기 있네요. 핸들이 들어오고 이름이 들어오고 포인트 넘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타입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값이 들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시키는 대로 현재 자기 자신한테 값을 적어 넣을 거고요. 포지션을 바꿀 거고요. 자, 포인트 넘버는 자기 넘버였으니까 PT고요. 그 다음에 바꿔 넣는 이 값이 바로 어떤 값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벡터 POS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POS는 러프 pp1, pp2, 0 이렇게 해놓고 POS 이렇게 넣어주도록. 자, 정리하면 프리미티브에 있는 모든 포인트 리스트로 갖고 와서 변수 3개 만들고요. 각각의 포인트들 리스트들을 차례대로 포르프로 돌리는데 센터 라인의 위치, 자기 위치를 갖고 와서 두 개를 러프로 섞어서 포지션을 바꿔줍니다. 이런 의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보면 전부 센터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값이 0이니까요. 얘가 0.5면 절반 정도만 섞였을 거고요. 1이 되면 원래 위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자, 요거에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을요. 이렇게 부드럽게 요쪽 시작할 때는 원래 위치에 있다가 점점 센터 라인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점점 자기 위치로 돌아오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점점 간다는 얘기는 포인트 넘버가 0에서부터 점점 499로 가겠죠. 그런데 포인트 넘버가 첫 번째는 0에서 499인데 두 번째는 500에서 999고 세 번째는 1000에서 1499일 거고 라인마다 다르겠죠. 포인트 넘버는.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i예요. 얘가 항상 개수가 같으니까 0에서 499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shape이라고 플롯 shape, 요 벡터 요거는 합쳐버리고요. QS. 여기다가 플롯 shape. 그래서 shape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주고요. 이 shape은 뭘 해줄 거냐면 채널 램프 shape.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램프로 모양을 잡아주려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요 i를 넣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넣어주면 되냐면 자, i fit01로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네요. fit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fit에 i를
0에서부터 499를 0에서 1까지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우리가 나중에 저 리샘플 개수를 바꾸면 저게 다 틀어지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i 나누기 i 곱하기 1.0 필수로 할까? 여기다가 499 대신에 len 길이 구하는 함수라 그랬었죠. len pts 빼기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len pts가 pts의 길이일 거고요. 0에서 49, 0에서 1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500이 되니까 빼기 1. 그래서 0에서 0에서 1.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거 1 대신에 쉐입으로 여기를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램프대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얘를 좀 키워 놓고요. 요게 여기 요 맥시멈 램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여기다가 모양을 좀 잡아줄 거예요. 자, 얼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대로라면 얼추 뭐 이런 모양일 거예요. 뭐 이렇게 휘어지는. 자, 그런데 얘가 길이가 길이고 디테일도 디테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끊긴 게. 그래서 이렇게 싹 예쁘게 곡선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우리 채널 쓰듯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봤더니 여기에 리니어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캔멀럼 이런 걸로 해주면 부드럽긴 부드러운데 요런 곡선이 안 나오고 항상 요렇게 떨어지죠. 요것들은 요렇게 S자로요. 자, 그래서 요걸 좀 요렇게 좀 우리가 채널 에디터 다루듯이 좀 만졌으면 좋겠는데 베지어가 있어요. 뭐냐면 베지어. 그래서 베지어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본 것처럼 베지어로 하니까 뭐가 좀 상태들이 여기도 베지어. 전부 바꿔보면 좀 괜찮을까요? 여기도 베지어. 여기도 베지어. 여기도 베지어. 요 끝에도 베지어. 이렇게 베지어라는 건 우리 이제 그 베지어 커브 뭔지는 아는데 뭔가 상태가 이상하고 걷잡을 수 없어요. 뭐가 어떻게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베지어 커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 저 이거 뭐죠? 이거 안지 한 1년밖에 안 돼요. 저도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막 불편해서 그냥 저희 그 두 번째 수업 채널 익스프레션 설명 수업할 때 이렇게 CHF 갖고 이렇게 그래프 그렸었잖아요. 지렁이 모양 만들고. 그래서 곡선 쓸 때는 항상 그렇게 썼었지 램프 쓸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뭔지도 모르겠고 되게 최근에 한 건데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점이고요. 이 두 번째 게 핸들이에요. 그 베지어 핸들. 이렇게 핸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얘 핸들인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얘 핸들인 거고 얘는 얘는 이제 또 이렇게 보면 얘 핸들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거 핸들인 거고 얘는 핸들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점을 찍으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중간에 점이 들어가면은 핸들이었던 애가 점으로 바뀌고 점이었던 애가 핸들이 되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래서 여기서는 커브를 이제 우리가 채널 에디터에서 이렇게 핸들이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찍는 점도 핸들 점 이렇게 점들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그 원리만 알면은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곡선들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여기 핸들이 되는 거고요. 얘가 여기 어디 센터에 0.5 정도에 이렇게 예쁘게 값을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좀 더 내릴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얘는 요거의 핸들이겠죠. 요거에.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얘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네. 얼추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제 예쁘게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는 뭐 더 내려도 그만이고요. 이렇게 내려주면 아예 완전히 0이 돼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램프랑 요 베지어 램프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포이치, 프림 포인트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거미줄의 모양을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제 모양은 이렇게 잡는데 요 두께가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 두께 뭐 이런 거, 그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가죠. 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잡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미줄 이렇게 쉐입과 이런 거 하면서 프리미티브 랭글에서 포인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자기 어트리뷰트를 포인트 어트리뷰트에 못 쓰니까 가져올 땐 포인트로, 쓸 때는 set 포인트 어트리뷰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주고받고 쓰고요. 프림 포인트 같은 걸로 이제 자기의 포인트 넘버들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분 정도 남았는데 30분 안에 지금 남은 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줄 일은, 그러니까 해볼 거는, 해줘야 된다기보다 좀 해볼라 그러는 거는 지금 거미줄이 한 300가닥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얘들이 전부 라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거미줄을 좀 생각했을 때 일부는 그래도 좀 두꺼운 애들을 좀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조금 두께감이 얇은 애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힘이 있는 애들을 만들어 줄 건데 그렇다고 그냥 피 스케일을 확 굵게 해주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중에 일부 거미줄들을 꼴라 그래요. 이렇게 코일처럼, 용수철처럼 몇 가닥을 이렇게 꽈서 이렇게 두께감을 좀 줄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다가 아니라 저 중에 일부 라인들은 그대로 안 쓰고 이렇게 코일을 이렇게 돌려서 만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저기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지 랭글을 가지고요, 백스를 가지고 포이치를 쓰면 할 거리들이 많아요. 생각나는 것도 많을 거고요. 왜냐하면 쌈 노드들을 쓰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느려진다고. 굉장히 느려져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백스로 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요거 잠깐 접어두고요. 요거 잠깐 접어두고 그러면 도대체 백스로 코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요거를 먼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라인 하나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라인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얼추 한 100개 정도, 좀 길이 한 10에 포인트 한 100개 정도, 그냥 200개 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트리뷰트 밥을 하죠. 밥. 좀 유동적으로 쉽게 볼 수 있게 밥을 이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이 라인을요. 자,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자, 여기다가 컨스탄트 노드 하나를 달아서 벡터, 이렇게 벡터로 바꿔주고요. 이 벡터에다가 100 이렇게 x 벡터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저 100은 뭐냐면요. 100은 지금 포인트 위치로 따지면은 그냥 x축상에 있는 점인 거고요. 벡터로 따지면은 이런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점이기도 하고 뭐 벡터로 표현하면 이렇게 x를 향하고 있는 벡터예요. 자, 이제 얘를 뭘 할 거냐면은 돌릴 거예요. 빙글빙글.
자, 어떻게 돌리면 되냐면 우리가 로테이트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매트릭스로 돌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 매트릭스에서 자, 얘를 돌릴 거라 자, 기본 매트릭스에서 Y축으로 얘를 돌려줄 거고요. 몇 도 돌릴지는 앵글에다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빼줄게요. 그럼 얘를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멀티플라이를 하면 되겠죠. x에다가 얘를 곱하면 이게 바로 얘를 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놓고 뭘 할 거냐면요. 이렇게 돌려놓고 자, 이 돌린다는 의미는 x 벡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계속 빙글빙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저 돌아가는 저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드로 원래 얘 포지션에다 더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더해 줄 거예요. 자,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 요 점이 방금 로테이트로 Y축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요 화살표 벡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겠죠. 화살표가. 자, 벡터의 합은 뭐라 그랬어요? 얘랑 얘를 더하면 얘가 그냥 이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라인이 저 벡터만큼 X축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포지션. 이렇게 해보면 그리고 얘를 돌려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x를 더하면 x만큼 움직였는데 그게 돌고 있으니까 저 더한 값도 이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라인은 돌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라인을 돌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코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포인트 넘버에 따라서 돌아가는 정도를 조절해 주면 되겠죠. 0번 포인트는 안 돌아가고 1번 포인트는 조금 돌아가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점점 돌아가면 얘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말리겠죠. 그래서 여기에 돌아가는 이 앵글 우리가 방금 파라미터로 빼놓은 이 앵글을 쓰지 않고 이렇게 돌리지 않고요. 포인트 넘버에 따라서 돌려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pt 넘에다가 int to float 플롯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앵글에다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제 얘가 이렇게 포인트 넘버에 따라서 돌면서 쫙 코일처럼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 정도를 조절하려면 이 앵글 여기다가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파라미터 하나를 끼워주면 되겠죠. 얼마를 곱해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정도가 달라지겠네요. 자, 이게 이제 밥으로 방금 로테이트라는 그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한번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이 꼬일 거냐? 그거는 각도를 여기서 늘려주면 되는 거죠. 많이 꼬일 거면 점점 이렇게 많이 늘려주면 오우야, 뭐 희한한 모양들이 나오죠. 네, 점점 각이 늘어날 거고요. 용수철이 점점. 용수철도 너무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데. 예. 자, 그런데 이제 꼭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두께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께를. 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래 가만히 있던 라인을 x만큼 이렇게 움직인 거를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줄여주면 되겠죠. 이 값을 늘리거나. 다시 말하면 요 안에 있는 처음 만들었던 이 컨스탄트의 요 x값 얘를 줄이면 두께가 줄어들고요. 얘를 늘리면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요 도는 요 두께랑 그 다음에 도는 횟수 얼마나 반복시킬지 이런 거를 라인을 가지고 백스로 이렇게 코일을 만드는 걸 지금 방금 알고리즘을 구현해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거를 거미줄에다가 적용을 시키려니까 크게 문제가 하나 생겨요. 뭐냐면은 거미줄은 Y축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다르고요. 심지어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휘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포인트마다 방향도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백스에서는 포인트별로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 파라미터든 어트리뷰트든 만들어주면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거미줄로 돌아가서요. 거미줄로 돌아가서 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거미줄 중에 전부 다 쓸 게 아니라요. 일부만 좀 이렇게 두꺼운 걸로 바꿔주려 그래요. 그래서 전체를 다 할 게 아니라 좀 일부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달아서 자, 랜드 프림넘 요거 프리미티브 모드로 바꿔주고요. 프림넘 더하기 시드 값 적당히 한 개 if 0.1보다 작으면 remove prim 프리미티브 지우는 함수죠. 자기 자신의 프림넘에 그 다음에 포인트도 다 지우세요. 이렇게 해주면 자 0.1보다 작은 애들은 전부 삭제하는 그런 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게 아니라 0.1보다 같거나 큰 애들을 지우세요. 그러면 이제 랜덤 값 0.1 외에 나머보다 큰 것들이 전부 지워져요. 요걸 가지고 두꺼운 애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작은 애들도 쓰긴 써야 되니까 하나 이렇게 복사해서 이번에는 얘는 요거를 작은 걸로 바꿔주면 이제 이쪽은 일반 거미줄, 이쪽은 두꺼운 거미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코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요 포인트 넘버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비비비 꼴려면 이 포인트 개수도 더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샘플 노드 하나를 만들어주고요. 리샘플 역시나 폴리곤 엣지 각각 라인별로 1500개 정도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잠시만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1500개, 1500개, 1500개. 뭐가 좀 이상하죠? 잠시만요. 31, 1500. 이렇게 많아진다고? 뭘 잘못했죠? 아닌가? 이게 맞나? 이걸 켜놔서 그냥 그린 건가? 좀 개수가 이상하죠? 1500개에 31면은 이렇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폴리곤 31개. 폴리곤 바이 엣지가 아니죠? 1500개, 46,000. 요거 꺼주세요. 요거 키면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라 요 쪼개진 거에 1500개씩 해놓은 거네요. 끄고 그냥 맥시멈 세그멘트 1500개 이렇게 해주면은 31개에 1500 곱해져서 이렇게 자동으로 폴리곤 하나당 1500개씩 쪼개주고 아까 위에도 이거 킬 필요 없었네요. 착각했네요. 그냥 15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번에는 커브유 어트리뷰트 이렇게 켜서 이렇게 0부터 1까지 이렇게 커브유 어트리뷰트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라인들을 꼴 건데요. 방금은 우리가 예제로 봤을 때 이렇게 용수철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닥을 이렇게 꽈서 만들 게 목적이라 요거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듀플리케이트로 얘를 각각 한 15개 정도로 늘려줄 거예요. 15. 그러면 각각 라인이 이제 15개씩 이렇게 추가로 들어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하나는 아까 우리가 Y축을 기준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라인도 Y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렸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거미줄이 이렇게 다 라인들이 다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거미줄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그 방향을 구하는 걸 우리가 언제 썼냐면 토네이도 작업할 때 썼어요. 그래서 토네이도의 윗방향을 구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폴리프레임이란 노드를 이용하면 여기에 바로 요 탄젠트 이름 이게 바로 라인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다 그냥 N 이렇게 해서 이 노말 방향을 그냥 바로 쓰도록 할 거예요. 라인의 방향을 노말로. 그럼 노말이 곧 이렇게 라인의 방향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노말 방향이 이 거미줄의 방향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는 이게 필요했었죠. 아까는 라인을 갖다 놓고 요거 하나를 구해서 썼단 말이에요. X로요. 자, 근데 지금은 거미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방향을 하나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할 때 정확하게 X일 필요가 있었나요? Z는 안 됐을까요? Z는? Z도 상관없겠죠. 어차피 돌리면 그만이니까요. 어디서부터 돌리냐에 따라서 X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해도 되겠죠. 어차피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X일 필요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라인의 수직인 어떤 방향이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라인에. 이 방향이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라인에 이렇게 수직인 방향이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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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어디서 시작하든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는 임의의 라인에서 이 방향은 우리가 방금 폴리프레임으로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 더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방향이에요. 수직인 방향. 그래야 그거 기준으로 돌릴 건데 이게 여기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되고 이쪽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수직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방향에 수직인 방향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러면은 보통 그거를 크로스를 2번 해서 구해요. 외적을 2번 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방향이 하나 있는데 사실 이 방향을 우리가 여기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 있을지. 그러니까 뭐랑 크로스를 해야 되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으로 그냥 하나 잡고 지금 같은 경우에 거미줄이 이렇게 얼추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Y축 하나를 잡아서 한번 크로스를 하는 거예요. 얘랑 크로스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직인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아, 2번 할 필요도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뭐랑 하면 되냐면 그냥 Y랑 하면 돼요. 그러면은 크로스의 정의가 뭐냐면은 얘하고 둘 다 수직인 어떤 방향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얘하고 수직이기만 하면 되지 걔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한 축을 잡아서 수직인 걸 구합니다. 거미줄이 정확하게 Y축만 아니면은 어딜 잡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방금 본 것들을 이제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노말은 이미 구해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인 방향 하나가 필요한 거니까 벡터 dir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놓고, 자, 방금 본 것처럼 크로스를 해줄 건데요. 노말이랑 그냥 Y축이랑 이렇게 크로스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준 이 크로스는 방향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노멀라이즈해서 이렇게 dir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DIR이란 방향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아까 우리가 Y축을 가지고 돌렸던 걸 그대로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매트릭스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매트릭스 M은 아이덴트.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 매트릭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로테이트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건데 M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돌려야 되죠. 빙글빙글 돌려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어땠어요? 아까는 포인트 넘버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돌렸었죠.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PT넘을 넣어갖고 이렇게 돌렸는데 지금 우리 PT넘은 라인마다 값이 달라요. 라인이 한 개면은 PT넘 넣어서 0부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두 번째 라인은 막 500부터 있을 거고요.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쓰려고 뭘 만든 거냐면 커브 U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커브 U는 커브의 시작이 0이고 끝이 1이니까 차례대로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커브 U만큼 돌릴 건데 커브 U는 값이 0에서 1이라 굉장히 작을 것이니까 한 1000 정도 곱해 볼게요. 1000 정도.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로테이션 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노말 방향으로 로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 거미줄의 방향대로 이렇게 커브유의 값에 따라서 1000씩 증가하는 1000이 아니라 이제 커브유 곱하기 1000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도는 매트릭스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이렇게 라인을 돌릴 때는 x에다가 곱해서 이렇게 돌려줬었죠. 근데 지금은 x를 쓸 게 아니라 우리가 방금 크로스해서 만든 저 dir에다가 이 로테이션을 곱해줄 거예요. 매트릭스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 수직인 방금 만든 크로스해서 만든 dir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현재 포지션에다 더해주면 얘가 코일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P 더하기는 dir. 자, 그러면 이 dir이 1이라서 지금은 두께가 굉장히 두꺼울 거고요. 자, 요 dir에다 이렇게 크면 안 되니까 dir 곱하기는 0.01 정도 이렇게 줄여주면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조금만 더 1200 조금만 더 이렇게 꽈주죠. 자,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자, 지금 뭐냐면요. 지금 모든 라인들이 다 똑같은 주기로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라인들이 다 다른 주기로 이렇게 다른 주기, 다른 페이즈로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노끈같이 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랜덤 값들을 조금 부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랜덤 값은 어디다 부여하면 되나?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얼마나 프리퀀시가 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프리퀀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옵셋 값,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일단 변수로 플롯 프리퀀시는 랜드, 자, 도는 거는 자, 잘 생각해 보면 이 프리퀀시는 포인트 넘버별로 다른 게 아니라 라인별로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랜덤 값에 우리가 쓰듯이 PT넘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프림넘을 쓰는 게 맞아요. 프리미티브 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돌리기 위해서 포인트 랭글로 돌리고 있지만 주기는 매 포인트별로 다른 게 아니라 라인 하나마다 얼마나 꼬였는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 랜덤에 들어가는 시드 값도 PT넘이 아니라 프림넘으로 들어갈 거고요. 자, 1.2 적당하게 랜덤 값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픽01로 지금 아까 우리가 1200 정도로 이렇게 꽈었는데 요거 느낌상 한 500에서 1500 정도로 이렇게 프리퀀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셋은 역시 랜드 프림넘 더하기 적당히 이렇게 랜드 값 잡아주고 얘는 뭐 값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100 정도 곱해서 적당히 옵셋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리퀀시랑 옵셋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거냐? 그러면 우리 커브유 값에다가 지금은 1200을 곱했는데 여기에 프리퀀시 값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 옵셋은 여기다가 옵셋만큼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라인들이 꼬여 있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주고 났더니 이제 지금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두께들이 다 똑같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조금 더 가늘고요. 어떤 애들은 조금 더 두껍게. 물론 뭐 라인 개수도 뭐 다 15개씩인데 뭐 조절해 줄 수 있고 더 있겠지만 일단 두께를 좀 조절해 줄 건데요. 자, 이 두께가 뭐라 그랬어요? 이 두께가 아까 요 DIR의 크기가 바로 두께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DIR에다가 DIR 여기 요 수직인 방향 저기다가 0.01배가 아니라 이게 커지는 거고요. 이게 커지는 거고 얘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거니까 저기다가 좀 랜덤 값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랜덤 값을 한번 일단 넣어 볼게요. 어느 정도 넣을 거냐면 한 0.001에서 0. 지금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랜드 프림넘 더하기 뭐 이렇게 랜덤 값을 넣고요. 핏01 0.001에서 0.01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네. 그리고 결과를 딱 봤더니요. 뭔가 랜덤해진 것 같긴 한데 결과적으로 두께들이 그렇다고 달라지진 않았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쵸? 자, 왜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프리미티브 넘버라는 거는 개별 라인별로 다르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미줄이 각각 15개씩 뭉쳐 있죠. 그러니까 15개가 전부 다른 값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합쳐지니까 결국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께는 결국 랜덤 값을 이렇게 다 다르게 랜덤으로 줄 게 아니라 개별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요 15개는 전부 굵고 요 15개는 전부 얇고 이렇게 랜덤 값을 줘야 그나마 굵기가 차이가 나겠네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의 줄기를 같은 걸로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알아오기 위해서 요 듀플리케이트 노드 이전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사되기 전 단계. 그래서 여기에 어떤 어트리뷰트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트리뷰트 랭글 하나를 만들어서요. 자,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할 랭글은 포인트 랭글이니까 어트리뷰트로 그냥 포인트로 만들어야 직접 쓸 수 있겠어. 그래서 id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냥 id라고. 그래서 id는 이렇게 놓고 뭘 가져오면 되냐면 프림 넘버를 가져오면 되겠죠. 아직 듀플리케이트 하기 이전 단계니까 복제되기 원래 프리미티브 넘버를 id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니까 id는 복사된 거 기준으로 전부 이렇게 같은 id 값들을 갖게 되겠죠. 15개는 0번, 또 15개는 12번 이렇게 갖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줄 게 아니라 프림넘 대신에 방금 만든 id로 이렇게 바꿔주면 네, 이제 어떤 아주 얇은 애들도 생기고 좀 두꺼운 애들도 생기고 이렇게 네, 좀 랜덤한 굵기로 코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오늘 요 수업 내용은 이렇게 뇌를 열어서 막 지식을 이렇게 막 거의 퍼다 붓는 느낌이에요. 예. 난이도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일하는 작업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신입들, 1, 2년 차 뭐 이렇게 기준이면은 뭐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취해야 될 거는 프림 포인트라는 함수로 프리미티브에서도 포인트를 다룰 수 있구나. 그 다음에 프리미티브 랭글이나 포인트 랭글에서는 자기 어트리뷰트 외에는 못 쓰는구나.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랭글에서 골뱅이 P 쓴다고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 이제 처음에 했던 그 트랜스폼 매트릭스들. 그 트랜스폼 매트릭스는 왜 유용하냐면요. 우리가 트랜스폼 노드를 달 때는 결국 포인트별로 못 달잖아요. 근데 백스에서 트랜스폼을 개별로 하고 싶을 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꽤 유용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필요 없지만 정말로 크리티컬하게 되게 유용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뭐 좀 뭐 공부하실 분들은 공부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랭글에 좀 어려운 것들 몇 개를 좀 같이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여기에 이어서 요 작업들 더 진행하면서 또 다른 함수들, 또 다른 기능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